엄마, 나 안 죽었어요. 49제를 준비하던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죽은 내 아들 준호가 서 있었어요. 화장시킨 아들이, DNA까지 확인됐다던 아들이, 그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가 절 죽이려 했어요.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 했다고? 그럼 관 속의 시신은 누구였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이명숙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60대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준호가 전부였어요. 35살, 결혼한 지 3년, 며느리 수진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가끔 아들 집에 놀러 갔어요. 손수 반찬을 만들어서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숙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명숙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 새벽 화재가 있었습니다. 아드님 댁에서요. 명숙은 숨이 막혔어요. 준호가 어떻게 됐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명숙은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드님이 맞습니다. 명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안 돼. 이웃이 달려왔어요. 명숙을 부축했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명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준호가, 내 아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어요. 새벽 2시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층 거실에서 시작됐어요. 명숙은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형사가 계속 말했어요. 시신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아드님 맞습니다. 명숙이 물었습니다. DNA는 어디서 채취했나요? 형사가 서류를 봤어요. 며느님이 주신 칫솔로 대조했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칫솔이요? 네. 평소 아드님이 사용하시던 칫솔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수진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울먹임도 없었습니다. 어디 있니? 집이요. 보험사랑 통화 중이에요. 명숙은 멈춰섰습니다. 보험? 네. 처리할 게 많아서요. 명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보험 얘기부터 하다니. 며느리, 괜찮니?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장례 준비해야 해요. 명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됐어.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해. 다음 날, 명숙은 아들 집에 갔습니다. 불에 탄 집, 검게 그을린 벽. 명숙은 그 앞에 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어머니. 명숙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 얼굴은 깨끗했어요. 눈물 자국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괜찮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심하게 탔어요. 하지만 2층은 괜찮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준호는 거실에서 잤어요. 소파에서요. 왜? 요즘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명숙은 수진을 봤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날도 싸웠어요. 명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니? 수진이 차를 내왔어요. 준호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2층에서 자고 준호는 거실에서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 불이 났어요. 제가 깨서 내려가려 했는데 연기가 너무 심했어요.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준호는 못 나왔어요. 명숙은 수진을 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는 얼굴.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 너 슬프지 않니? 수진이 명숙을 봤습니다. 슬프죠. 하지만 울어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명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보험 처리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장례 준비만 하세요. 명숙은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집을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 슬퍼하지 않아. 마치 기다렸던 일처럼.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담담한 표정, 눈물 없는 눈, 보험 얘기,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명숙은 일어나 앉았어요. 준호 사진을 봤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준호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며느리가 이상해.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명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 달도 없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3일장, 명숙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숙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담담했어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준호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모두 찾아왔어요. 명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매번요. 하지만 수지는 달랐어요. 간단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표정 변화도 없었어요. 오후쯤 준호 친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고모님, 준호 정말 갑자기 떠났네요. 믿기지가 않아요. 명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나도 믿기지 않아. 친구가 수진을 봤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이 잠시 멈췄어요. 아니요. 그냥 불이 났어요. 친구가 더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어요. 명숙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 목소리 너무 차가웠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었어요. 명숙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빈소 옆 작은 방에서요. 수진이 핸드폰을 봤습니다. 통화 중이었어요. 명숙은 옆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수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박 과장님. 서류 다 준비됐어요. 명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보험금은 5억이에요. 처리되는 대로 연락 주세요.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5억? 수진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네, 빨리 처리해 주세요. 화장은 내일 할 거예요. 명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어요. 수진이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명숙은 나가 있었습니다.
수진을 봤어요. 얘야, 화장을 내일 한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니? 수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괜히 지연하면 보험금 지급도 늦어져요. 명숙은 수진을 봤습니다. 보험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호가 보험을 많이 들어놨거든요. 명숙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금 보험금 얘기를 하는 거니? 수진이 명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장례 비용도 많이 들고요. 명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화장은 오늘 중으로 끝내야 합니다. 시신 상태도 안 좋고요.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다려보자.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왜요? 어차피 돌아오지 않는데. 명숙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 눈엔 슬픔이 없었어요. 계산만 있었습니다. 명숙은 돌아섰어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이상해.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명숙은 빈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수지는 집에 간다고 했어요. 씻고 오겠다고요. 명숙은 준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가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있어. 며느리가 이상해. 영정 속 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새벽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형사였어요. 이명숙 씨 맞으시죠? 네.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화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숙이 서류를 받았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화지점 거실 소파 근처 원인 담뱃불 추정.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뱃불이요? 네. 아드님이 술 드시고 담배를 피우다 잠든 것 같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아들 담배 안 피워요. 형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는 담배를 끊었어요. 3년 전에요. 결혼하면서 끊었습니다. 형사님, 네. 다시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형사가 당황했어요. 왜요? 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제 아들은 담배를 안 피웠어요. 형사가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가 나갔어요. 명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어요. 담뱃불. 하지만 준호는 담배를 안 피웠어요. 그럼 누가? 수진? 명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화장할 거예요. 명숙이 수진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니?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명숙은 일어났습니다. 나는 동의 안 해.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다시 조사해야 해. 뭔가 이상해. 수진이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이미 경찰 조사 끝났잖아요. 명숙이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준호는 담배를 안 피웠어. 근데 왜 담뱃불이 원인이래? 수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명숙은 수진을 계속 봤어요. 수진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괜한 의심 그만하세요. 화장이나 빨리 하고 정리합시다.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동의 안 해.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이러세요? 법적으로 배우자인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어미야. 내 아들이라고. 둘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결국 수진이 물러섰어요. 알겠어요. 하루만 더 기다릴게요. 그 다음엔 무조건 화장이에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명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요. 너무 지쳐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조용한 집, 명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 생각이 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49제 준비를 해야 했어요. 내일부터요. 명숙은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쯤 명숙은 간신히 잠들었어요. 새벽 2시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명숙이 잠에서 깼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똑똑똑 다시 들렸습니다. 현관문 소리. 명숙은 일어났어요. 누가 이 시간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서 있었어요. 명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만요. 체인이 걸린 채로요. 밖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더러운 옷. 하지만 분명 준호였어요. 명숙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호야?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명숙은 체인을 풀었습니다. 서둘러요. 문을 활짝 열었어요. 준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요. 명숙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꽉요. 준호야. 준호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준호도 명숙을 안았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엄마. 미안해요. 명숙은 준호를 놓았습니다. 얼굴을 만졌어요. 진짜 준호였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니? 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요. 명숙도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 손을 잡았어요.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안 죽었어요. 명숙은 준호를 봤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날 죽이려 했어요.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명숙은 준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지하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상한 소리요. 무슨 소리? 준호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쥐인 줄 알았어요. 수진이도 그렇게 말했고요. 명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계속 들렸어요. 밤마다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랬어? 네. 근데 수진이가 막았어요. 지하실 문에 자물쇠까지 채워놨어요. 명숙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그걸로 싸웠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지하실을 왜 잠그냐고 물었어요. 수진이가 화를 냈어요. 괜히 참견하지 말라고요. 명숙은 준호를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각자 방에 있었어요. 한참 후에 수진이가 왔어요. 미안하다면서요. 명숙은 준호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화해하자면서요. 그래서 마셨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잔만. 근데 정신이 흐려지더라고요. 약을 탔구나.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연기가 가득했어요. 거실에 불이 났어요. 창문으로 간신히 나왔어요. 명숙이 준호 얼굴을 만졌습니다. 많이 무서웠겠구나. 준호가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뒤돌아봤는데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어디서? 마당에서요. 불난 걸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차가웠어요. 명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수진이가 날 찾을까봐. 한 달 동안 숨어 지냈어요. 명숙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준호가 명숙을 안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장례식 했어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사흘 전에 시작했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상주로 있었어. 보험금 얘기만 하더라. 준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역시나. 명숙이 준호를 봤어요. 준호야, DNA 검사는 어떻게 된 거니?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칫솔이요? 응. 경찰이 내 칫솔로 검사했대.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건 제 칫솔이 아니었을 거예요. 명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남자의 거였구나. 준호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지하실에서 들렸던 소리. 그게 설마 사람이었을 줄이야. 명숙은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준호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잡아야죠. 수진이를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 증거예요. 명숙은 준호를 봤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번엔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해요. 명숙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준호가 명숙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끝까지 가보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명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준호는 집에 남았어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숙은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중앙병원으로요. 1시간쯤 걸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무과로 갔어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진료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물었어요. 환자 이름이요? 김준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명숙은 기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록이 많으시네요. 최근 6개월간 12번 방문하셨어요. 명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검사를 받았나요? 직원이 화면을 봤어요. 혈액 검사, CT, MRI. 거의 모든 검사를 받으셨네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결과는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상이시네요. 특이사항 없으시고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멀쩡한데 왜 그렇게 자주 병원에? 명숙은 택시를 탔습니다. 이번엔 보험사로요. 수진이 통화했던 곳. 보험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담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아들 보험 확인하러 왔어요. 김준호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보험금 청구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확인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명숙은 기다렸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5억 원 사망보험이시네요. 수익자는 배우자분이고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언제 가입했나요? 작년 3월이요. 1년 전이네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배우자분이 직접 가입하셨어요. 명숙은 메모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죠? 직원이 화면을 봤어요. 박철수 과장님이세요. 명숙은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 과장, 준호가 말했던 이름. 혹시 박 과장님 만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왔어요. 40대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으셨나요? 명숙이 일어났습니다. 네. 아들 보험건으로요. 박 과장이 명숙을 봤어요. 아드님이 김준호 씨 맞으시죠?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과장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안타깝습니다. 조에 표합니다. 명숙은 박 과장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가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랑 자주 통화하셨나요? 박 과장이 잠시 멈췄어요. 네. 보험 관련해서요. 자주요? 박 과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왜 물으시는 거죠? 명숙이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박 과장이 시계를 봤어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서요. 보험금 청구는 배우자분이 하실 거예요. 일어섰습니다. 명숙도 일어났어요. 박 과장이 명함을 줬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명숙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박 과장이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명숙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확신했습니다. 보험사를 나왔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앉아서 메모를 정리했어요. 병원 기록 6개월간 12번. 모두 정상. 보험 5억. 작년 3월 가입. 수익자 수진. 박 과장 수진과 자주 통화. 불편해함. 명숙은 메모를 받습니다. 뭔가 연결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디세요? 카페야. 곧 갈게.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숙은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생각했어요. 다음은 뭘 확인해야 할까? 통화네요. 수진과 박 과장의 통화네요. 하지만 어떻게? 명숙은 고민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명숙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탐정이었습니다. 50대 남자.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상민 탐정입니다. 명숙은 당황했습니다. 저를 아세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사에서 뵀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명숙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제가 보험 사기 전문입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명숙은 탐정을 받습니다. 얼마예요? 탐정이 미소 지었어요. 일단 상담부터 하시죠. 무료로요. 명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탐정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지요? 명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요. 며칠 후 탐정 이상민이 명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자료가 나왔습니다. 명숙은 카페로 갔어요. 탐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명숙이 앉았습니다.
뭘 찾으셨어요? 탐정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통화 내역입니다. 수진 씨와 박 과장이요. 명숙은 서류를 봤어요. 숫자가 많았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87통의 통화가 있었어요. 명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화재 일주일 전엔 매일 통화했어요. 명숙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뭐가 나왔나요? 탐정이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작년 4월 박 과장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됐어요. 누가 보냈나요? 수진 씨요.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탐정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 후로도 매달 100만 원씩 송금됐어요. 명숙은 계산했습니다.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네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치고는 너무 많아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탐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모해요. 보험 사기를요.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합니다.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CCTV 캡처 사진. 누군가 지하실에 들어가는 모습. 이게 뭐죠?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화재 3일 전이에요. 수진 씨 집 근처 CCTV예요. 명숙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진이 보였어요. 그리고 옆에 남자가 한 명 더. 이 남자는 누구죠? 탐정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확대한 사진. 박 과장이었어요. 명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둘이 함께 지하실에 들어갔어요. 큰 가방을 들고요. 가방에 뭐가 들었을까요? 탐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숙은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탐정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녹음이요? 탐정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자 목소리. 수진이었어요. 이번 건 남편처럼 처리해야 돼요.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준비 다 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보험금은 우리 몫이잖아요. 실수하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명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고? 탐정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명숙을 봤어요. 이 사람들 상습범이에요. 명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더 꺼냈어요. 조사해 봤어요. 박 과장 관련 보험금 청구권을요. 뭐가 나왔나요? 탐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근 3년간 5건이에요. 모두 사망보험이고요. 명숙은 서류를 봤습니다.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모두 남자, 모두 화재 사망. 탐정이 말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독신 남성이고 가족이 없어요. 명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지하실에 있던 사람도.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들 중 하나였을 겁니다.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탐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명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왜요? 명숙이 탐정을 봤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해요. 수진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뭘 더 하실 건데요? 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를 이용할 거예요. 탐정이 당황했습니다. 아드님을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명숙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킬 거예요. 탐정은 명숙을 봤습니다. 오래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명숙은 탐정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땠어요? 명숙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보여줬어요. 준호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전부 진짜예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증거야. 준호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수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손이 떨렸습니다. 저 목소리, 수진이 맞아요. 명숙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끝낼 수 있어. 준호가 명숙을 봤습니다. 어떻게요? 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수진이 앞에 나타나는 거야. 준호가 놀랐어요. 저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당황할 거야. 그때 녹음하는 거야. 준호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명숙은 준호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있어. 탐정도 도와줄 거야.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게요. 명숙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끝내야 해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끝까지 가보자.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눈빛은 밝았어요. 이제 마지막 준비. 수진을 끝낼 준비였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명숙과 준호는 계획을 세웠어요. 탐정 이상민도 함께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탐정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수진 씨 동선을 파악했어요. 명숙이 자료를 봤습니다. 탐정이 계속 설명했어요. 매일 밤 10시쯤 집에 들어와요. 하지만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계속 주위를 둘러봐요. 누군가 찾는 것처럼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날 찾는 건가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시신을 확인 못했으니까요. 명숙은 준호를 봤습니다. 불안한 표정. 탐정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탐정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준호 씨가 수진 씨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녹음기를 차고요. 명숙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탐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근처에서 대기할게요. 안전하게 진행할 겁니다. 준호가 작은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이걸 옷에 달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탐정이 시계를 봤어요. 내일 밤 수진 씨가 혼자 있을 때 하죠. 명숙이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야 해.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다음 날 밤, 세 사람은 수진 집 근처로 갔습니다. 탐정은 차에서 대기했어요. 명숙과 준호는 골목에 숨었습니다. 밤 10시, 수진이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불을 켰어요. 탐정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이에요. 들어가세요. 준호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명숙이 준호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심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준호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준호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준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날 죽이려 했지? 그날 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난 몰라. 무슨 소리야?
준호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준호가 거실로 갔습니다. 수진이 따라왔어요. 나가, 당장 나가. 준호가 수진을 봤습니다. 왜? 무서워? 내가 살아 돌아와서?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불러봐. 누가 잡힐 것 같은데?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하실에 감금했던 사람. 그 사람으로 날 바꿔치기 하려 했지?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약 탔잖아. 술에다가.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다가갔어요. 보험금 5억. 박 과장이랑 나눠 가지려 했지?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 알아. 통화 내역도, 동거래도, CCTV까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마당에서 날 봤지? 내가 창문으로 나가는 거.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계속 날 찾았지?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죽었어야 했어. 준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살아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갇힐 차례야.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으로 갔어요. 뭔가 꺼냈습니다. 칼이었어요.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죽어. 이번엔 확실하게. 휘둘렀어요. 준호가 피했습니다. 간신히요. 수진이 다시 휘둘렸습니다. 준호 팔에 닿았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탐정이 뛰어들어왔어요. 수진을 제압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명숙도 뛰어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준호를 안았어요. 탐정이 수진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수진이 발버둥 쳤어요. 놔줘. 놓으라고. 탐정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먼저 날 괴롭혔어. 난 피해자야.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녹음 다 됐어. 내가 한 말 전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탐정이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넌 죽었어야 했어. 또렷하게 녹음됐네요.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경찰이 수진을 연행했습니다. 수진이 준호를 봤어요. 미안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탐정이 다가왔습니다. 녹음 완벽해요. 자백까지 받았고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탐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준호가 명숙을 안았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명숙도 준호를 안았어요. 그래. 이제 끝났어.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진짜 끝났으니까요. 명숙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 살아 돌아왔어요.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다뤘어요. 명숙은 TV를 켰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속보입니다. 보험금 5억 원을 노린 남편 살해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진 얼굴이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의자 서모 씨는 남편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른 남성의 시신을 남편으로 위장했습니다.
명숙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집이 나왔어요. 불에 탄 집. 앵커가 설명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남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DNA 검사에 사용된 칫솔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호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경찰서. 형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직적인 보험 사기입니다. 보험 설계사 박모 씨도 공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시신의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형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네. 3개월 전 실종 신고된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독신 남성이었고 가족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까?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최근 3년간 유사한 사건이 5건 더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명숙은 TV를 껐어요. 준호를 봤습니다. 끝났구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명숙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오래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탐정이었어요. 명숙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 선생님, 뉴스 보셨죠? 네. 경찰이 박 과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증거가 더 나왔대요. 명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명단이요. 전부 보험금 사기였어요.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5명이요. 모두 독신 남성이고 사고사로 처리됐어요. 명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와 박 과장, 둘 다 살인 및 보험 사기로 기소될 거예요. 최소 무기징역이에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뭐래요?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다 끝났대. 수진이랑 박 과장, 둘 다 잡혔어. 준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며칠 후, 명숙과 준호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술을 해야 했어요. 형사가 맞아줬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김준호 씨, 그날 밤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수진이가 준 거였어요. 형사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정신이 흐려졌어요. 깨어났을 때 불이 났고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창문으로 탈출했어요. 밖에 나가니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수진 씨 표정은 어땠습니까? 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형사가 메모했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명숙도 진술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보험금 얘기만 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술서에 서명해 주세요. 두 사람이 서명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명숙이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네, 엄마. 며칠 후,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명숙과 준호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보험금 사기 사건 속보입니다. 피의자 서모 씨 추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서류가 나왔어요. 앵커가 설명했습니다. 서모 씨는 최근 3년간 5건의 보험금 사기에 연루됐습니다. 총 피해액은 25억 원에 달합니다. 명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법원, 수진이 호송되는 장면.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검찰은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명숙은 TV를 껐어요. 준호를 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명숙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그래. 새 출발하자. 그날 밤, 명숙은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아들 살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을 스쳤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평화로울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요. 2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명숙과 준호는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에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많았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났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초췌했어요. 준호는 수진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명숙이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서수진,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시신, 손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검사, 논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었어요. 피고인은 남편 김준호 씨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보험금 5억 원을 노리고요.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통화 내역,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모두 스크린에 나왔어요.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 박철수와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스크린에 박 과장 사진이 나왔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5건의 유사범죄에도 연루됐습니다. 총 피해액은 25억 원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독신 남성들을 유인해 살해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을 보험금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입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수진을 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전 잘못했어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사과하지 않습니까? 수진이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울먹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돈이 필요했어. 빚이 너무 많았어. 판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앉으십시오.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증인 신청이 있습니다. 피해자 김준호 씨 나오십시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갔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해 주십시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가 술을 줬어요. 화해하자면서요. 판사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불이 났고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탈출했을 때 수진이를 봤어요. 마당에 서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피고인 표정은 어땠습니까? 준호가 수진을 봤습니다.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계획대로 된 것처럼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한 달 동안 숨어 지냈고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준호가 자리로 돌아왔어요. 명숙이 준호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다음 증인이 나왔습니다. 탐정 이상민. 증언했어요. 녹음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수진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넌 죽었어야 했어. 이번엔 확실하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진이 끌려나갔어요. 준호를 한번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 법정은 더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수진,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시신, 손괴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이 무너졌어요. 안 돼, 안 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끌려나갔어요. 울부짖으며요. 명숙과 준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숙이 준호를 안았어요. 이제 끝났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은 밝았어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준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제 증명했습니다. 제가 살아있음을요. 명숙이 준호 옆에 섰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걸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출발했어요. 준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명숙이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준호가 명숙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네, 엄마.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햇살 속으로요. 6개월 후, 명숙과 준호는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마을, 조용한 곳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두 사람은 오래된 가게를 샀습니다. 작은 목공소, 전 주인이 떠난 후 비어 있었어요. 명숙과 준호는 가게를 고쳤습니다. 벽을 칠하고 문을 새로 달았어요. 간판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봄, 준호가 붓으로 글씨를 썼어요. 명숙이 옆에서 봤습니다. 예쁘다.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목공소가 완성됐습니다. 작지만 따뜻했어요.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매일 나무를 깎았어요.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작은 선반도 만들었습니다. 명숙은 손님을 맞았어요. 차를 내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낯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의자 하나 만들어줄 수 있나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편한 걸로요. 앉아서 책 읽을 거예요. 준호가 메모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완성할게요.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명숙이 준호를 봤어요. 손님이 늘었구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명숙은 차를 끓였습니다. 함께 마셨어요. 준호야. 네. 명숙이 준호를 봤습니다. 행복하니?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명숙도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며칠 후 탐정 이상민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명숙이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와요. 탐정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목공소를 둘러봤어요. 멋지네요. 잘 꾸미셨어요. 준호가 차를 내왔습니다. 덕분이에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탐정이 차를 마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명숙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평화로워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참 소식 전해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박 과장도 판결 났어요. 징역 25년이래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감사 인사 전하래요. 두 분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다고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탐정은 한참 머물다 갔습니다. 명숙과 준호는 배웅했어요. 탐정 차가 멀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준호가 명숙을 봤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났죠?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진짜 끝났어. 두 사람은 목공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명숙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예쁘죠?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예쁘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명숙이 준호를 봤습니다. 왜? 살려주셔서요.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명숙은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잖아.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숙도 눈물을 닦았어요. 두 사람은 노을을 봤습니다. 오래요. 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불 속에서 살아 돌아온 널 보면 세상이 아직은 정의롭단 말. 믿어도 되겠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제 우리도 새 삶을 살아요.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정말 살아서 봄을 맞자.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숙과 준호는 함께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명숙은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괜찮아요. 새로 시작했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요. 그녀의 얼굴엔 상처 대신 평온이 번져 있었습니다. 준호도 미소 지었어요. 함께요.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서요. 평화로웠습니다. 진짜 끝. 그리고 진짜 시작. 두 번째 봄이 왔습니다.